예, 자, 저녁 방송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지수가 좀 꽤 올랐죠.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좋았고,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테마주들은 뭐, 올라간 것들은 올라갔지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시장이 약간 조금 좀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지수는 적당히 올라갔고, 종목들도 이제 준비가 많이 된 것들이 좀 올리고 있으니까, 오늘 뭐 괜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개별주 테마주가 오늘 많이 오른 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도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개별주, 소형주, 테마주 뭐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지금 뭐 테마주하고 개별주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다 소형주고 뭐 개별주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급하게 급등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순환매 돌리는 사이클이 되게 거칠고 또 더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어떻게 거칠고 어떻게 빨라졌는지 설명을 좀 차분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여기 시간에 이걸 좀 띄워놨는데, 시간에서 이제 상보나 태경 BK나 뭐 이런 게 상한가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맥심 관련주 또는 이제 그래핀 관련주들인데 돈이 계속 돌긴 돌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띄워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지수 마감한 거랑 외국인 수급종을 잠깐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아주 세게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 어제 다우지수는 0.85% 네, 급등 마감했고요. 보시면 양봉이 굉장히 좀 강해 보이죠. 그래서 강한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이거보다 2배 더 많이 급등한 1.74% 네,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졌던 거를 거의 다 회복을 시켜놨죠. 네, 고점 대비 따지면 좀 더 남긴 했지만 아무튼 뭐 잘 올라왔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더 큰 폭으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겠어요, 그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겠죠. 특히 이제 테슬라가 7% 올랐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4%, 애플은 한 2%.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 대부분 상승을 했고, 기술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미국 주식들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조정을 받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뭐 현상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상승 출발을 했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했던 뉴스는 뭐였죠? 중국 망한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망할 거다. 그 다음에 미국도 자꾸 이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도 망할 거다. 그래서 중국도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실제로 작년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때 있죠. 그때 고점을 이번 8월 중순에 여기 돌파를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미국 망한다, 중국 망한다 막 그랬던 거예요. 인플레이션 뭐 안 잡혔다 이런 소리 하면서. 아무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는 시간상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다 헛소리였어요, 헛소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거의 대부분. 진짜 급등 이유는 얘기 잘 안 해주더라고요. 사람들 불안하게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이 당시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되게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 아래로 들어왔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8월 21일 날 한 10일 전쯤에 고점을 찍고요. 미국의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인데 이게 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지수라든지 주식시장이 좀 불편해요. 왜냐면 작년하고 올해 최고의 악재는 그냥 금리 인상이에요. 이거예요. 자꾸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지수도 괜찮아져요. 다시 투자 심리도 다시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지금은 중요한 게
나스닥 지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나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채 금리와 환율 이 두 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죠? 네, 국채 금리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오고 있다.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게 내려오면서 나스닥 지수도 반등이 세게 나온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미국이 아무튼 이제 급등 마감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급등 출발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시작할 때는 플러스 0.9% 거의 1% 가까이 급등 출발했으나 끝날 때는 반납했죠. 그래서 플러스 0.35%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시초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운봉으로 거래도 별로 거래가 더 줄었어요. 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는 역시 오늘도 재미가 없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시초가를 여기 똑같이 0.9% 상승 출발했는데 뭐 거의 유지하고 끝납니다. 거의 유지하고 더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보다 훨씬 낫거든요. 요걸 보세요. 어제 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요럴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자, 뭐냐면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낫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오늘 보면 기관이 금융투자가 거래소에서 안 팔고 사기는 샀어요. 근데 금융투자가 아무리 사줘도 지수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이 보니까 뭐 조금 팔았죠. 약간의 순매도가 나오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일별 현황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최근에 별로 안 사요. 이게 8월 달인데 잘 보시면 어때요? 산 날보다 판 날이 더 많죠. 물론 매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또 그렇다고 되게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떠나고 있다가 아니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안 사주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별로 안 사주고 있어요. 맹해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사준다고 들어오긴 했는데 뭐 많이는 안 사니까. 그래서 거래소 쪽은 확실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 일주일만 봐도 별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 최근 일주일 거의 팔아요. 많이 파는 건 아니고 기관이 사긴 사는데 뭐 별로 영향이 없죠. 근데 코스닥 쪽을 잘 보시면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요. 코스닥에서 이 정도면 많이 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거예요. 기관도 조금 사주고 있고 조금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을 더 사랑하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 뭐 특정 종목이 저번에 2차전지 그 종목들처럼만 난리지기진 않아요. 네, 그냥 적당히 싼 주식들을 골고루 사고 있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도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테마주가 낫었고 당분간 개별주 테마주 또는 이제 소형주 뭐 이쪽에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 맞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테마주들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현대차에서 무슨 자율주행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하긴 했는데 오늘 그 일반 다른 종목들은 별로 안 올라왔어요. 왜 그랬냐면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잖아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게 아마 7%씩 오르고 엔비디아도 4%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아침에 그 코스피 지수도 0.9% 급등 출발하죠. 코스피 지수가 0.9% 상승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세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는 대형주들이 괜찮았어요. 대형주들이. 근데 이제 아까 코스피 지수 끝난 거 보셨죠? 그냥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시초가 대비 음봉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세게 출발한 게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아침에 시작은 좋았어요. 플러스 3%. 근데 끝날 때는 거의 다 반납하고 끝나죠?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형주도 못 가고, 크게 못 가고, 소형주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형주가 아침에 이렇게 막 3%씩 떠서 출발하는데, 그러면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에 소형주가 가겠어요? 못 가지. 근데 끝날 때 보니까 대형주도 못 갔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에서 이제 맥신 아니면 이제 그래핀 관련주들이 움직이더라 이거죠. 오늘 그 자율주행차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낙폭과대가 되게 심한 자리에서 올라온 것들이고 현대차 얘기 나와서 한 거니까 그 정도가 있었고 그 외에는 크게 올라간 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흐름을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형주도 재미가 없었고 소형주는 당연히 오늘은 좀 쉬는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 쪽에 순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는 당분간 큰 조정을 받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형주하고 개별주, 테마주 매매하기에 딱 좋은 시기죠.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오늘 방송 제목이기도 하지만 소형주하고 테마주 갖고 수익을 내시면 참 좋은데 굉장히 까칠하게 해요. 까칠하게. 요즘에 소형주, 테마주가 움직일 때 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또 해드리면 저도 야, 이런 차트가 있었나? 이런 게 있어요. 차트가 왜 저렇게 나오지? 내가 저런 걸 본 적이 있나? 비슷한 걸 본 적은 있는데 똑같은 거 본 적은 거의 없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개팍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칠고 또 빠르고 금방금방 바꾸고 손바닥 뒤집듯이 순간적으로 테마가 바뀌어요. 근데 끝나느냐? 또 그렇지도 않고 끝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최대한 말을 조금 천천히 하니까 종목을 한 개 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요즘에 괴팍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험 많은 사람한테 얘기 들으시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거 한 20년 이상 했으니까. 2000년 이제 초반부터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부터 주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년 넘었거든요. 자, 보시면 종목을 뭐부터 볼까? 일단은 이제 좀 약간 시세가 끝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인상가부터 볼까요? 인상가를 보면 신용도 켜놓고 하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상가가 그 일본 오염수 그 관련주죠. 그래서 6월달에 이제 소금 천일염 무슨 저기 품절 수혜주로 해서 크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여기 상한가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앞에 갈 때 이 거래량도 엄청난 대량 거래였거든요. 신용을 잠깐 지울게요. 보시면 이거는 사실상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상가가 이제 테마주로 그렇게 크게 간 적이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막 거래량을 이만큼씩 막 봉봉 터트리면서 급등을 했어요. 이게 대량 거래였다니까요. 여기 보면 여기 상한가 나올 때 거래량이 얼마냐면 5,200만 주가 나왔거든요. 이날 6월 12일 날. 근데 이 회사의 상장 주식 수는 여기 보이시죠? 3,600만 주. 그러니까 상장 주식수보다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한 1.5배, 그죠? 네. 더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1.5배가 뭐야? 1.5배지, 그죠? 네.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실상 시세 분출한 거지,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거래량을 자 이렇게 선을 꼽을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 어때요? 상장하고 나서 앞에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었어요. 비슷한 적은 있었지만 최대 거래량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인상가가 급등할 때 이 터진 거래량이 보다 대량 거래였다. 그리고 내려왔죠. 쭉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방류를 딱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갔죠. 근데 거래량이 아니 이것도 엄청난 대량 거래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2배 이상 많은 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언제? 전고점까지 가는 급등을 하고
윗꼬리가 엄청 길죠. 상한가 나온 그 다음날 8월 23일날 24%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 반납하고 끝났죠. 거래량이 무려 1억 3,600만 주. 이 회사의 아까 상장 주수가 총 3,600만 주인데 그거보다 1억 주가 더 나왔죠. 네.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이 나온 거예요. 이거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정도 터졌으면은 뭐 얘기할 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네.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진 게 떨어진다고 계속 물타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맞죠? 네. 항상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을 때가 있으시단 말이죠. 그때는 딴 건 모르겠는데 거래량이라도 좀 확인을 하세요. 밑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까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래가 얼마나 터졌는지, 상장 주식수 대비 얼마나 터졌는지 좀 보고 들어가세요. 무조건 들어가서 붙잡고 막 매달려 있지 마시고 그러다가 폭락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죠. 이것도 좀 빠지고 네. 이러고 있어요. 이거하고 같이 갔던 게 보라티알이잖아요. 보라티알인데 요거는 이제 이미 6월달에 이것도 같이 갔죠. 상한가 치면서 자, 이만큼 터졌어요. 이때 거래량이 얼마죠? 1100만 주. 이건 1100만 주 나왔는데 이 회사의 상장 주식수는 670만 주. 그러니까 2배 가까이 거래가 터진 거예요. 상장 주식수 대비 2배 가까이. 엄청나게 터진 거죠. 여긴 대량 거래 안 터졌으니까 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상가가 상한가 나왔고 이 친구가 상한가 못 나왔죠? 네. 근데 어디까지 갔었어요? 여기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최근에. 여기가 어딘데요? 악성 매물대. 무지하게 개미들 물린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거의 끝난 거라고 보여요. 뭐 갑자기 일본 오염수에서 지금은 깨끗하다 괜찮다고 했지만 갑자기 막 근처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막 떼죽음을 당하고 뭐 괜찮다고 했는데 막 방사능물질 막 나오고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보라티알과 인상가는 좀 가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돼야지만 갈 텐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세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때 무슨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급등했던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상한가 4개 나왔나?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아카데미에서 칸에서도 받고 뭐 아카데미에서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사더라고요. 제가 뜯어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딱 요런 자리였거든요. 아까 인상가처럼 요런 자리였어요. 대량 거래 터지고 막 그런데 막 사더라고요. 그랬어요. 왜 사시냐고. 이거는 세계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아카데미 말고 영화계에서 아카데미 말고 더 큰 상이 있냐고. 없잖아요. 예술적으로 그런 거 말고 상업적으로는 아카데미보다 더 큰 상 없잖아요. 없지 않나요? 영화계에서? 그럼 거기서 상 받았는데 더 이상 호재 나올 게 뭐가 있냐고. 보니까 싹 다 쓸었는데. 제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래요. 안 끝났대요. 안 끝나기 뭘 안 끝나. 대량 거래 터지고 다 끌려내려갔어. 그때 그 종목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인상은 이때 이제 방류를 안 했으니까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말고 수산주 있죠. 나는 개인적으로 수산주 이건 안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거는 앞으로 이제 뭐 요즘에 또 그 얘기 안 나오죠. 슈퍼 엘니뇨. 그 얘기 또 싹 사라졌어요. 2달 전인가 되게 많이 나오더니 한 달 전에 나오죠. 갑자기 슈퍼 엘니뇨 얘기 안 나오죠. 조만간 또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올 거라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먹는 거랑 관련해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월, 9월 이제 넘어가면서
장마, 홍수, 뭐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태풍도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불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캐나다 같은 데 아직도 불나가지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소금은 상관없잖아. 맞죠? 네. 그래서 여기 보라티아라 말고 다른 것들은 괜찮다라고 봐요. 사료주라든지 수산주 이런 것들, 곡물. 네. 실제로 그쪽은 상승 여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간 치고 올라가서 끝나는 거예요. 급등은요 딱 이틀밖에 안 했어요. 하루, 이틀. 밑에 짜잘한 거 빼고 수익을 요즘에 챙기려면요 빨리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요. 아, 더 가는 거 아니야? 팔면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시간 질질 끌다가 바로 끌려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2,500원쯤에 산 사람이 있다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겠어요? 4,000원대니까 수익이 한 60% 이상 났겠다, 그죠? 여기서 팔았으면. 근데 안 팔고 버티다가 여기서 팔면 이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20%예요. 60% 70% 수익 났었는데 머뭇거리다가 우유부단하게 안 팔았다. 그러면 20% 수익이잖아요. 3,000원에 팔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걸 팔까요? 못 팔아요. 왜? 억울하니까. 이 사람은 본인 매수가 대비 20% 수익이 났다고 HTS가 알려주고 있지만 자기 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 사람 뇌에서는 40% 손실 났어요. 아니 60% 이상 수익 났었는데 20%니까 60 빼기 20은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 손실 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팔아요. 이건 손절이니까. 우리의 뇌는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들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면 이제 16% 7% 수익이겠죠.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또 내려오면 에라 모르겠다. 들고 가자. 아니 끝났는데 뭐. 그러니까 수익 난 것도 못 챙기고 이걸 여기서 잘 팔아가지고 순환매 돌리는 걸 정확하게 알고 들어갔으면 딴 데 가서 좀 더 누적 수익이 났을 텐데 버티다가 다 뺏기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니 요즘에만 많은 게 아니라 항상 많습니다. 요즘 패턴이요 굉장히 까칠해졌어요. 그래서 수익 나잖아요. 내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그 생각이 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 물량을 줄이세요. 네, 정말 쉽게 얘기해 드리죠. 팔아야 되나 수익이 났잖아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들 때 바로 일단 물량을 절반이라도 줄인 다음에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되게 쉬울 것 같죠? 해보세요. 진짜 안 돼요.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해요. 왜? 많이 먹으려고. 비중을 많이 실으시죠? 그러면 절대 못 팝니다. 왜? 많이 사면 살수록 욕심이 더 커져서 수익을 더 내려고 그래요.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안 팔고 버티다 다 끌려요. 조금 사서 수익이 안 난다고요? 천만에요. 조금 샀죠? 올라가죠? 아유 씨 돈 같지도 않네. 이러면서 바로바로 파세요. 아유 얼마 되지도 않는데 팔어. 그럼 알고 보면 막 고점 매도하고 막 그래요. 뭐 공감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비중 50%막 몰빵했잖아요. 수익이 많이 났는데 못 팔아요. 왜? 팔면 더 갈까봐. 돈이 눈앞에서 막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못 판다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다 끌려내려요. 근데 지금은 종목을 집중해서 비중 실어서 하시죠. 수익자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물려요 대부분. 근데 수익 나도 못 팔아서 다 끌려내려요. 끌려내려오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반등 나올 때 팔아야지, 다시 올라갈 때 팔아야지, 막 그런. 수익 나면 날수록 고생만 더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빠지죠, 그죠? 네. 그리고 종목을 더 보죠. 코이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다 팔고 나가잖아요. 코이버 우리 여기서 샀거든요. 어제 아침에 9시에 사서 9시 20분쯤에 다 팔아버렸어요. 끝. 스윙으로 나가서 스윙인데 하루짜리 스윙이었죠. 상한가 풀려서 다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게 깔끔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 줄 아세요? 대량 거래에 터질 게 뻔하고 이 종목은 대장주가 아니었어요. 어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서 어제는 대장이었는데 하루짜리 대장인 거예요. 왜 우리 저기 옛날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저도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처음에 맞춤법이 했습니다. 요즘에 왜 습니다 쓰지만 옛날에는 왜 읍니다였잖아요. 했읍니다. 요즘에 습니다로 바뀌었지만 저 때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깔끔하게 막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어정쩡. 옛날 저 학교 다닐 때는 조회 앞에 막 나가서 조회 같은 거 쓰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거 칼같이 지켰어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잖아. 애들 보면은 중고등학생들 보면 9시 다 됐는데 어슬렁어슬렁 학교 가요. 쟤는 뭐 하는 애지? 요즘 사람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칼같이 한다니까. 군대도 갔다 왔는데 군대 가면 칼같이 했어요. 비계 같은 거 갤 때도 막 칼같이 막 탁탁탁 손 빌 정도. 근데 요즘의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가요. 탁탁탁 끊어서.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팔아야 돼. 이거는 이게 뭐냐면 후발주자였어요. 그날은 대장이었지만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겠다가 상한가 풀려버리네. 잘 가라 그러고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전문가도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매도 사인 낼 때 회원들이 아니 이거 상한가 또 갈 수 있는 건데 왜 팔지? 대장 같은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원들이 매도 사인 나갔는데 안 파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회원들 은근히 많다고요. 저도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기 회원들이 많으니까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제 이거 제가 안 팔아줬잖아요. 그러면 어제 아침 매수가가 7,700원대였는데 오늘 7,500원대에서 끝났어요. 그 어제 수익가 20%까지 났었는데 안 팔아주고 끌려 내려오죠. 회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량거래 터지잖아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후발주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때려버린 거예요. 잘 가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요즘 돌아가는 패턴을 아니까 밀어는 안 갖고 파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점에서 팔았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오르비텍 보세요. 저희만 일단 판 거 위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다 팔았어요. 다음날 보니까 10% 급락해요. 오늘 보니까 또 7% 급락해요. 잘 팔았죠? 기존 회원들이 갖고 계셨던 건데 지난주에 여기서 아침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살 때는 4,300원, 팔 때는 6,000원. 그러면 1,700원 정도 수익냈으니까 40% 정도 수익이죠. 일주일 만에. 이게 스윙이에요. 이게. 스윙 종목이 빨리 갈 때는 이렇게 금방금방 수익이 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팔 때 어때요? 대량거래. 대량거래가 터질 거라는 거를 다 끝난 다음에 보고서 결정하면 안 돼요. 아침에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대량거래 터진다. 9시 이전에 미리 아는 경우도 있고 9시 10분, 20분 정도 돼봐야 아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10시 이전에는 대량거래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략 매도를 하든지 뭐 선택을 하죠. 다 팔아버리잖아요. 오르비텍 방사능 측정 수혜주.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일본 오염수 때문에 방사능 측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여기서 추천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다. 사시면 된다. 그 얘기는 사가지고 2, 3년 장기 투자하려고 그러나? 최소한 6개월은 가져가려고 그러나? 네. 아니요. 근데 그 얘기 왜 했냐면 살 때 마음 편하시라고. 회원들한테 그렇게 이제 서비스 해드린 거예요. 마음 편하시라고. 테마주로 산 거예요. 테마주는 뭐예요? 실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먼저 가는 게 테마주고 나중에 실제로 그게 매출이 일어나서 실적이 장부에 반영이 회계장부에 반영이 돼서 올라가면 실적주. 실적이 좋은데 아직 못 가는 종목이 있죠. 근데 나중에 갔어요. 뭐예요? 가치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못 가고 있어요? 저평가주. 근데 먼저 그걸 땡겨서 간다? 테마주. 저평가주하고 실적주하고 이거는 테마주하고는 이제 한 끗 차이예요. 먼저 땡겨서 썼냐? 아니면 나중에 확실하게 이제 보고 나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보면서 가느냐? 그 차이인 거죠.
테마주는 쓰레기고 뭐 성장주 가치 투자만 뭐 저기다라고 이제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이는 그냥 그거예요. 요즘에 좋은 회사들도 테마주를 잘 갑니다. 무조건 테마주 욕하거나 무조건 가치주를 욕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팔고 나서 막 떨어졌죠. 근데요, 코리아나 우리 이거 다 팔았거든요. 이 친구도 다 떨어지긴 했어요. 주식을 되게 잘하는 것 같죠. 팔면 다 고점에서 팔고. 근데 태양금속이요, 여기서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양봉 2개 더 나왔어요. 더 나왔다니까.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아니요.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회원들이 항의를 할까요?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팔아줬는데 더 가잖아요. 수익을 50%, 100% 이상 내줘도요, 그게 거기서 상한가 한두 개 더 나오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마운 건 어디 가고 욕한다니까.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더 못 먹었다고 막 욕해요. 전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해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시라고. 내보내요, 난 그런 사람. 미쳤어요. 저기 뭐야, 수익 내주고 이거 먹게? 나가라고 그래요. 딴 데 좋은 데 가시라고. 근데 웃긴 거는 어디 안 가요. 왜? 50%짜리 100%짜리 수익은 그냥 납니까? 네. 함부로 하면, 저는 그래요. 함부로 하면 난 딴 데 가라고 그래요. 근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더 잘해드리는데, 함부로 하면 저는, 제가 함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딴 데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추가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 항의할까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왜 항의를 안 할까? 그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오늘 7% 상승 마감했거든요. 상승 마감했어요. 팔면서 그랬어요. 팔자니 아까운데 이거 팔아갖고 딴 거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뭐 했긴요. 저기 아까 오르비텍이나 뭐 그런 거 산 거죠. 실제로 산 거거든. 오르비텍 샀거든. 포이버도 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를 팔아서 그 돈이 남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뒤에 추천 나온 게 이제 포이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사고 오르비텍도 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서 안 팔고 버텨서 10%, 20% 또는 30%짜리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불확실할 때는, 확실하면 나가 있겠지만 불확실할 때는 팔고 그냥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수익을 더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식으로 따지면 1차에서 가볍게 먹고 2차 가서 또 이제 디프를 또 하는 거죠. 1차 가볍게, 2차 가서 제대로.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먹어도 되겠지만 그건 그 사람 마음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서 그냥 뿌리를 뽑읍시다. 1차에서 그냥 끝을 냅시다. 여기 있는 뭐 좋은 고기, 좋은 음식 다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허기만 채우고 우리 좋은 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저 좋은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대로 먹읍시다. 한잔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기분 차이고, 그냥 그 사람들 그때 기분 차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안 자고 끝을 보시려고 해요. 끝을 보려고 해요. 비중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팔고 나면 회원들한테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왜 누구예요? 롯인가? 성경을 잘 몰라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소금 기둥. 거기 왜 망하는 도시에서 탈출했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와이프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했다고 했잖아요. 왜 뒤로 돌아봤을까요? 거기다 재산 다 놓고서 탈출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 죽고, 소돔과 고모라인가? 거기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만 이제 구원받아서 나갔는데 거기 재산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였다 그러더라고요. 부자. 근데 이제 남편과 딸내미들은 앞만 보고 갔는데 와이프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했더라고요. 소금 기둥. 그냥 주식해서 주식하다가 수익 났어요. 팔았죠. 근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팔았는데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이렇게 잘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 났는데 못 챙기는 이유가 더 올라갈까봐 고민하다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파세요. 반이라도 파시라니까요. 근데 반 팔면 더 올라갈까봐 못 파시겠죠. 그러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못 고치시면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오늘은 내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민이 들거든 무조건 비중을 줄이라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가벼워져요.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팔면 더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반 줄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에이 비중 얼마 안 되니까 가든지 말든지 좀 더 가져가 보지 뭐. 돈 생겼는데 뭐 사지? 그러면서 막 쇼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쇼핑할 때가 제일 좋잖아요. 돈 들고 물건 사려고 막 알아볼 때가 제일 좋죠.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다 내팽겨치고 팔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가는 거 아니야? 전고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상한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대장주 아니야? 그러다가 팔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괜히 팔았나? 다시 사야 되나? 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암 걸리세요. 치매 걸리든가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다 준다니까 이제. 묻지 마시고. 말로는 되게 쉽죠? 근데 실제로 하라고 하면 잘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되니까 회원가입하는 거예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돈 내고서 어디 가요? 단식원.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잖아요. 아니 돈을 내고서 왜 밥을 굶기는 데 가냐 이거예요. 근데 스스로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운동을 죽으라고 하는데 살이 안 빠져서 좀 비싼 돈을 내고 이제 개인 헬스장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렇게 뭘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는 교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돈 내고 왜 밥을 굶는 데 가냐 이거죠. 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전문가방을 알아보실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저희가 하면 수익 난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 잘못된 거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애를 잘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잘못된 걸 고쳐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를 다 팔았는데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팔았는데 좀 더 간다고. 팔 때도 그랬어요. 아깝다. 아까운데 그냥 놔주자고 이제. 끝냈거든요. 요거 글로벌 텍스프리도 이게 기존에도 갖고 있던 거였는데 8월 14일 날 4,800원에서 재추천을 했어요. 8월 14일이 언제일까요? 요날. 요 급등한 날. 바닥에 있는 것만 사는 방은 아니에요. 떠 있는 것도 살 줄 알아요. 여기서 사서 이틀 뒤에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와요. 미련 없는 거죠. 왜? 이거 팔아갖고 어디로 가요? 호이버랑 딴 거 샀다니까요.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됐잖아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지금 종목들이 막 팔았는데 또 가고 막 손절했더니 또 가고 막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러죠. 이럴 때 이럴까 저럴까 또 제가 또 얘기하지만 팔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팔았더니 진짜 또 올라갔네? 그럼 다음에 안 팔거든요. 그럼 또 끌려당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테마 장세 열려서 막 종목도 잘 가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계속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면 또 가는 거 아니야. 팔았던 거 또 사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은근히 못 내세요. 종목들이 되게 거칠게 움직여서 종목 알아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다 쏟으셔야 되는데 후발주자가 뭔지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슨 테마가 저게 될지 막 그런 거에다가 알아보는 데다가 막 거기다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다 어디에 들어간다? 팔면 또 가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몰빵하시려고 하고 비중 실으려고 하고 비중 실으시면요 안 가요 그거. 자꾸 비중 실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장이 좋으니까 확실한 종목에 실어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해보세요. 잘 안 되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본인 눈에 이뻐 보이죠? 그게 왜 이뻐 보이셨을까? 뉴스를 보셨건 무슨 글을 보셨건 차트를 보셨건 그러셨겠죠, 그죠? 네. 어떤 방송을 봤건 그 방송, 그 뉴스, 그 인터넷 글 혼자 보셨을까요? 아마 수백만 명 이상 봤을걸요? 내 눈에 예뻐 보이면 남의 눈에는 안 예뻐 보이겠어요? 나는 500만원 더 샀지만 평소보다 다른 사람은 5천만원, 5억씩 더 사요. 한 종목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최소한 수백, 수천, 수만 명이에요. 특정 종목, 예를 들어 최근에 2차전지 그런 거 있죠? 거기는 수십만 명이 들어가요, 한 종목에.
나는 500만 원 더 샀는데 누구는 5천만 원, 5억씩 더 산다니까요. 모아보세요. 수백억, 수천억이지. 그러니까 그 종목이 못 가는 거예요. 난리지. 그러니까 비중을 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100%안 돼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한번 수익 내시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 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왜? 맛을 봤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이 왜 마약을 못 끊는데요? 강력한 쾌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못 끊는 겁니다. 몰빵에서 수익 내시죠? 차라리 마약을 하세요. 차라리 마약을 하시라고.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몰빵하는 거예요. 손절했을 때의 쾌락은 수익 냈을 때의 쾌락보다 몇 배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마약을 하라고 하잖아요. 마약하다 걸리면 잡혀가기라도 하거든요. 그럼 교도소 가서 그냥 고치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못 고쳐요. 왜? 아무도 잡아가질 않으니까. 더 심각해지거든요.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이 막 열심히 움직이고 제가 보기엔 더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럴 때 마음을 잘 잡으세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그만하시고. 종목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아무튼 팔고 나서도 저희도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금속이랑 이런 거, 그죠? 큐비스 이런 거는 이제 단톡방에 추천하는 건데 3일 만에 100% 수익 났어요. 3일 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주르륵 떨어지잖아요. 근데 팔고 나서 더 올라가야 돼요. 바로 떨어지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여기서 판 돈이 어디 딴 데로 가 있겠죠? 거기에 관심을 가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실력이 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튼 이제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이제 아침에 대형주들이 다 떠서 출발하는 바람에 대형주들 많이 못 갔거든요. 대형주들도 이제 많이 못 가고 테마주도 많이 못 갔어요. 그런데 시간에서 누가 갔냐면 시간에서 태경 BK가 상한가를 가요. 이게 왜 상한가를 갔냐면 자, 흑연을 이제 국산화를 하겠대요.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새로운 것처럼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흑연 국산화. 그래서 그래핀이 이제 흑연이 원료거든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하고 최근에 맥신 있죠, 맥신 관련주들이 최근에 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흑연 국산화. 이미 예전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한번 재탕하면서. 근데 어디서 상한가가 나오냐면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신용이죠, 신용. 신용이 거의 말라붙은. 그리고 앞에서 맥신 관련주로 가다 만 거.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시간이 다. 태경산업은 같은 회사인데 태경산업은 상한가 2개 나오고 눌러놨죠. 여기는 상한가 못 가고 시간에 의해서 5% 상승. 태경 BK한테 치인 거죠. 이것도 내일 아마 이제 급등 나오긴 할 거예요. 시간에서 5%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대장질하던 게 또 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못 갔던 처져 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상한가 한 게 상보. 여기 보시면 시간에서 상한가 갔죠. 근데 여기 앞에서 갔어요? 아니, 크게 못 갔어요. 앞에 매물대가 워낙 강해서 치여 있었거든요. 오늘 장중에 15% 급등했는데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아침 좀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못 갔던 종목들이 좀 치인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이거 하고요. XI, ENC. 자, 시간에 의해서 6% 급등. 상한가도 갔다가 풀린 것 같은데 시간에 의해서요. 보세요. 거의 못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후발주잖아요. 여기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시간에 상한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재료로. 근데 어때요, 최근에? 많이 못 갔죠? 여기서 가요. 개미들이 없는 곳에서 상한가가 튀어나와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종목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볼까? 뭐 오늘 저기 상한가 한 거 중에 자동차, 스마트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종목 중에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거 있어요. 낙폭과대주인데 여기서 상한가 튀어나오죠. 매물대고 보고 신경 안 쓰고 오겠어요? 네. 낙폭과대주. 신용 물량 다 말리고
개미들 다 떠난 자리 여기에서 스마트카 자율주행차들의 상한가가 여기서 나와요. 라닉스도 이거 맞죠? 라닉스 이런 데서 상한가 그렇죠? 이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고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뉴스 보시면서 뉴스에서 나온 그 급등주들 보시면서 따라가시면요 돈 하나도 못 벌어요. 못 번다니까. 이미 뉴스를 보고 들어가시면 끝났어요. 어떻게 돈을 버실 거냐. 운이 좋아서 들고 있거나 샀는데 거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최근에 아까 그 맥신 관련주 있죠. 태경산업 보세요. 딱 이틀 급등하고 끝나버렸어요. 3일째 되는 날 하한가 갔잖아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인상가 하나 둘 끝. 그쵸? 하나 둘 끝. 아까 휴비스 우리 100% 수익 난 거 단톡방에서 뭐예요? 하나 둘 세 개예요. 끝. 세 개가 다라니까. 총 4개긴 한데 마지막 2개는 거의 비싸니까. 끝이라고 이게. 코이버 회장님 뭐예요? 하나 둘 끝인데. 금방이에요. 금방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이제 급등할 종목을 찾아내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나서 추가상 더 올라간다. 그때 심리 안 무너지게 또 잘 잡아야 돼요. 팔았더니 또 올라가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안 봐야지. 안 보고 이제 우리가 매수한 종목 거기에 매수한 종목 또는 이제 매수할 종목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꾸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에 어느 특정 한두 명 제가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거의 다 그래요. 작년하고 올해 이제 수익 내기가 많이 힘드셔서 수익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종목이 급등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냥 손해만 나고 있다가 종목 올라오니까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봉한 거예요. 그냥 놀란 거예요. 맨날 음목 맞다가 양목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 그러다 다 끌려 내려온다. 응? 그러지 마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일단 물량을 반으로 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실력은 안 늘어요. 대신에 수익은 챙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혼자 힘드시면 빨리 들어오시고 하셨죠? 네. 그러다가 좋은 거 다 놓칩니다. 이 상태 이 분위기로 가면 추석 전후로 테마 정세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변수가 생기면 변수가 생겼다고 꼭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추석 전후로 테마 정세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이랑 우리나라 쪽이 다 그래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뀌면 이 흐름이 바뀐다 이상하다 싶으면 꼭 얘기 드려요. 제 뒤에 그 김 실장님이 또 방송 이어서 하시는데 김 실장님 오늘 아까 방송 제목 보니까 오늘 현대차 때문에 그 급등한 자율주행차 얘기 쭉 하신다고 했거든요. 자율주행차 현대차가 올해 안으로 시속 80km까지 자율주행할 수 있는 뭐 레벨 3 그거를 상용화한답니다. 상용화. 네. 그래서 오늘 관련주 많이 갔거든요. 아까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더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쭉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말은 많이 해야 되겠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단어가 말할 때 발음이 약간 좀 흐리거나 좀 그랬을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할 얘기는 많고 네. 요번에 오늘 한 얘기는 꼭 한 번에 알아듣고 잘 따라하셨으면 해서 좀 욕심을 내서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아무튼 비 많이 올 때는 막 돌아다니지 마세요. 큰일 나시니까. 네. 가을 장마라고 하니까 잘 이겨내시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네. 아무튼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 테마주에 집중해서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난 거 꼭 챙기시고 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